예, 그럼 종목 발굴하러 가보시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황맥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격 조정 후 터닝, 성장과 위드 코로나주, 시세 주도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해석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지수부터 보게 되면 이격 조정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에 나왔고 다시 또 한번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난번 이제 200일선까지 내려왔죠. 이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었는데 역시 이제 그 대세 기조가 유효하다 보니까 여기서 리바운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외바닥은 가바닥이고요. 이제 쌍바닥은 진바닥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역시 코스피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에서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나오면 반등 나오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이틀 거래가 되는데 오늘 또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굉장히 핫했죠. 이건 등락폭이 굉장히 컸죠. 여기서 지수가 대략 한 뭐 8.8% 내리고 이렇게 이제 리바운딩 모습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때 전고점까지 강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 기울기 각도가 세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이 나도 큰 폭 조정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지금 구분을 한 건데 이번에 정확히 3분의 1 되돌리면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역시 이런 것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시세 주도 섹터가 성장주 바로 코스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그 성장주가 메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스 코로나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리바운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몇 종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역시 2차 전지 양극재 대장이죠. 어떻게 10조 SK이노베이션하고 잭팟을 터뜨릴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어차피 전기차는 패러다임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나오는 또 수소차도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양극재에서는 대장은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하면서 저게 뭐 다른 이제 여의도 주식왕이라든가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최저점을 잡아서 그제까지 528% 수익이 났는데요. 또 최근에 황물기가 포착한 게 두 군데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45%가 급등했는데 요즘은 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귀족주가 고가 종목이 이렇게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게 바로 성장주의 논리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종목들이 시세 대장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첨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해질에서 이것도 이제 뭐 사상 좀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소차에서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도 역시 신고가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실생활하고 연결이 되면서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뭘 볼 수가 있냐면은 바이오에서도 역시 바이오니아 이것도 이제 황미기가 이때 포착하고 이렇게 상승이 148%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뭐 자주 뵙지 못해서 이렇게 포착되는 것을 그때그때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좀 아쉬움이 있죠. 이때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노란 톡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 무료 톡방에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140%나 오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죠.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 그런 거 한다 해서 인호 대비 상한가 왔어요. 여기서 하나 딱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대세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올랐을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눌림에서 매수하는 것이 결국은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은 이제 위스 코로나주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제 제가 뉴스를 보고 드디어 이제 결국은
뭐 코로나 한 2년 동안 시달리니까 같이 더불어 가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브로드웨이에서 뭐 뮤지컬 공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보게 되면 이제 노란풍선 여행주가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황미끼가 포착한 그 맥점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세장에서 내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이렇게 상승이 일어난다. 또 대한항공도 결국 위스 코로나주로 분류가 되죠. 이런 종목들의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각 종목별로 좀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워낙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네. 여러 번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자가 세 부류로 나뉜다고 네.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BM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그리고 진작에 판 사람. 아마 세 번째 진작에 판 사람이 가장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갑니다.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예견하면서 우리 포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성장주는 진행형이 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관심을 늘 게 저는 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누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 30만 원대 잡으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저는 5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지금 45만 원 거의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10% 기대 수익인데 그것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것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많이 낙폭이라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눌림을 주는 그런 종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신규 상장주가 되고 또 제약 바이오 업종도 될 수 있고 이제는 서서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 코로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경기 민감률도 낙폭한 종목들도 함께 이렇게 골고루 포트 편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포트 구성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종군들도 추려졌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를 조금 더 깊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착된 종목들에 대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수익률 142%. 수익률이 높은 것도 우리에겐 좋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횡보를 하다가 어제 또 강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시 또 가나라는 기대감들이 당연히 수익률을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영문님께님 그때 우리 SKI 테크놀로지 말씀하실 때 예. 보통 5일에서는 뭐 아래에 있고 우리가 흘러내리니까 네. 매수 이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펀더멘털에 대한 접근법, 하나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하는 건데 사실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열람되지만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역배에서 시작돼요. 진정한 대박은. 네. 그러니까 그때도 SKI 테크놀로지처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종목뿐만이 아니고 한번 지나가서 반추해 보면 작년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요. 3월 19일 그때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완전 역배였어요. 그때부터 지수가 다 양시장 100% 이상씩 올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좀 AS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우리 실상에도 깊숙이 파고들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포착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210% 수익도 났고 또 최근에 황미끼한 포착해서 여기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역배를 했어요. 근데 음선이 5개였죠. 악기 이노뎁도 그랬죠. 이게 뭐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음봉 5개 정도면 황미끼는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현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일단 딱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7만 원만 이탈하면 들고 가시면서 한 8만 5천 원까지는 보자. 밴드 상단 이렇게 AS 드릴게요. 7만 원 하단을 그어 놓으시고 한 네. 8만 5천 원대까지 보자라고 AS를 다시 한번 해주셨고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수익률 75%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죠. 뭐 앞에서도 SK그룹의 투자 소식들도 정리는 해드렸었는데 네. SKI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것도 이제 바로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 5일선 아래에서 황미끼 포착해서 해서 한 70%가 넘는 76%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정고점 대비해서 6%밖에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그 뭐냐면은 이럴 때가 제가 이제
이때 이평수 밀집에서 여기서 한번 포인트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함께 하신 분들께 어찌됐든 이때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막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아직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승의 클라이막스 징후가 나오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상승의 클라이막스 나오는 신호는 뭐냐면 거래가 많이 수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이면 지금 저는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시그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점만 돌파하면 이제 좀 전고점 당연히 좀 누르겠죠. 누를 때 매수해서 그때부터는 좀 스트롱 이렇게 홀딩 그런 전략이 좋겠다.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설정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전체 2차 전지 어떤 그 종목들 트렌드를 보면서 홀딩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확장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딱히 뭐 윗선을 정한다기보다 계속 홀드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골프존 뉴딘 홀딩스인데요. 수익률 2.74%. 흐름들을 봤을 때 여기는 좀 힘이 딸리나라는 걱정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많이 딸리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뭐 2.7% 이렇게 흐름이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돌발 악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종목에 몰입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적절히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주식은 신도 모르잖아요. 이게 왜 어떤 악재를 만나냐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50억 정도 피소가 되는 바람에 주가가 잘 가다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재판을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딱 알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판사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황 자체를 보면 겨울철 들어서고 그러면 결국 또 스크린 골프도 좀 더 이렇게 이 모멘텀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십사 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저점이 8,200원이에요.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른 종목으로 왜냐하면 크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지금 장에서 보통 20, 30% 내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수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딱 설정이 8,200원이면 제가 또 다른 종목을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료 톡방 같은 데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 무료 이렇게 종목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상승이 나올 때 9,200원에서 강하게 돌파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500원에서 한 10,000원까지는 한번 매물백은 없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 저는 이 종목은 하여튼 상단하고 하단 범위를 정해 드릴 텐데 하단은 8,200원 이탈 시 매도하시자. 상승할 때 9,500에서 10,000원 정도 익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관점에서 8,200원 선이 떨어지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고려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9,500원에서 10,000원에서는 익절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역시 보유자분들 특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젠셀입니다. 9월 9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수익률 5%인데 여기도 역시 보유자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은요. 사실은 제가 오늘 또 들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 회사가 너무 좋고 네. 뭐 차트도 좋고 저는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처음에 SKI 테크놀로지 상장하고 쭉 내렸잖아요. 그거 너무 흡사하다. 수급도 그렇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이젠셀은 면역 항암제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공모가가 52,700원인데 지금 47,500원까지예요. 근데 공모할 때 경쟁률이 880대가 넘었어요. 1위. 그러면 그만큼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은 공모가 이하 47,500원대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죠. 한번 이 종목은 차트에 앞서서 투자 주체별 매매 하나를 보실까요? 그때 이제 상장 초기에 가격이 높았을 때죠. 연기금에서 3일 동안 9만 주 들어왔고 또 최근에 간헐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투신권에서도 또 최근에 어제만 해도 10,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메이저들은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5일선 아래거든요. 이것도 역배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또 다이버전스가 나는 그런 찰나에 있고 이게 이제 대롱대롱 역전된 망치 음선인데 보통 이런 경우 이때도 그랬고 양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거래가 되면 명절 후를 보셔야 되는데요. 주봉을 보셔도 이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경우는
이번 주에서 십자 도지를 만들면 또 다음 주부터는 좀 터닝 포인트가 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적극 관심을 두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바이젠셀까지 4가지 종목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갖고 오신 황매기 포착주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 플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폴더 3 이런 것들이 핫하게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에 대한 수혜주로 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렸네요. 동사는 스마트폰 데코 필름하고 그다음에 글라스틱 그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또 아까 삼성 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중화권 그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요. 내년 영업이익이 323억으로서 한 27% 정도 이렇게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둔화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27%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비전이 있겠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크게 한번 가져오고 그다음에 눌림에서 20일선에서 터닝하는 모습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번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27,5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세경 하이테크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 31,500원에 손절가 23,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동마 엘텍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 왜 이렇게 못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 OLED 하고 또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메타버스 이렇게 관련 섹터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바로 선익 시스템이에요. 아까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렸죠. 이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 그 장비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도 하려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이제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어제도 이제 많이 오르고 참고로 이 선익 시스템 지분을 대략 50%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익 시스템이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대략 한 2,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1,200억 정도 지분 가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아일텍은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이것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큐라티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백신 개발하는 회사인데 곧 상장이 돼요. 상장 예정인데 수혜주기도 해요. 근데 이 큐라티스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백신 개발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건너 투자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DA 밸류 헬스케어 투자자 1호가 86만 주나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략 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아 알텍이. 그러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죠. 참고로 지금 이제 큐라티스 상장에 따라서 그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아즈텍 WB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섬유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 지분을 16만 주 가지고 있는데 3,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2배에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는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 PR이 16배, PBR이 0.74배, 유보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평가됐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왜 이렇게 못 가나 좀 의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번 14,700원까지 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가총액이 1,285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평선의 밀집에서 이제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올 그런 구간에 있다. 주봉을 보셔도 여기에서 20주선을 지금 4주 연속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양수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긍정적인 밸류에이션에서 보게 되면 저는 14,700원도 이렇게 결코 비싸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11,800원 정도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4,0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예, 두 번째 종목 동아 엘텍에 대해서 위로 14,000원 아래로 10,000원 가격 전략 이렇게 선 설정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바로 게임주에서 N게임입니다. N게임이 시치가 워낙 좋고요. 네. 또 뭐가 있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돼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정받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자, 일단 동사는 열혈 강호라 다 아시죠? 그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243억, 영업이익이 65억이에요. 그래서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런칭하는 그 게임들을 보게 되면 진열혈 강호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끝나면 태국에서 런칭을 하게 되고, 이거 제가 살짝 저 그래픽을 봤는데요. 이모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 RPG 게임인데 이것도 아마 히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것도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귀온 M 모바일 게임이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메타버스 관련주로 구분이 되느냐? 저기 태안에 가면은 M 플레이 파크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VR, AR 그걸 연구하고 있고요. 또 유니티, 이게 자체가 이제 메타버스를 하는 그 회사거든요. 그거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까지도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볼까요?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하락 구간에서 장대 양봉, 이렇게 완전히 삼선 전환 상승을 장악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치고, 여기서 가만 보게 되면 역전 내막치가 두 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낮게 출발하면 저점 가격 메리트가 있고 좋겠죠.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관심을 두시고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데서 무조건 높게 사시면 음봉 나올 수 있으니까 낮게 매수하시고요. 주봉을 보아도 지난주 포화행 음수라서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 시초가에서 8,6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000원 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예, 세 번째 종목 M게임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500원과 손절가 7,0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